자,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도대체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은 역할을 해나가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제가 7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사립학교 재건이에요. 기독교 사립학교 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어. 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서서히 이렇게 뜨뜻한 물에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 많이 만연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립학교를 재건해야 된다. 정말 기독교 사립학교가 다시 이 땅에 명실상부한 기독교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우리가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캐톨릭이요. 2006년도에 한국 캐톨릭 학교 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발표했느냐면 제주 신성학교에서 발표했습니다. 신성여학교는요, 제주도의 캐톨릭 학교인데 제주도가 유일하게 전국의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캐톨릭 인구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주도에는 신성여고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금 아직도 공식적인 기독교 학교가 없습니다. 그 선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국 카톨릭 교회는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카톨릭 학교 교육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원칙을 밝히고 그 사명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담은 이 헌장을 발표한다. 제가 그 내용에서 아주 충격을 받는 건 이겁니다. 그 지역에 캐톨릭 학교가 없는 것은 교구단의 책임이다. 주교단의 책임이다. 그래서 모든 캐톨릭 가정의 자녀는 캐톨릭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초안을 작성을 하고 우리 여기 김정섭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기독교 학교 위원회 이름으로 총회 헌의를 해가지고 총회 교육부 통해가지고 통합교단이 선택한 이 기독교 학교 교육 헌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기독교 학교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학교가 되기 위해 기독교 학교 교육 헌장을 제정한다. 근데 저는 우선 한 교단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 전체 기독교 사학이 기독교 사립학교 재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입니다. 실질적인 연구가 돼야 돼요. 그냥 추상적인 연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적,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냥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학교 유형이거든요. 5번째부터 8번째까지가 사립학교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을 사적 부문에서 했잖아요. 재원 부담과 운영을 보면은요. 공적에서 재원을 부담받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5유형, 사적으로 세우고 사적인 재원 부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부문으로 통제받는 게 6유, 지금 자율형 사립학교가 지금 2유형입니다. 7번째는 개인이 설립했고 공적으로 재원을 부담하지만 사적으로 마음껏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지금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주지만 사립은 자율성이 훼손되지는 않는 이런 유형. 마지막 유형은 개인이 설립했고 개인이 재원 부담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완전히 지금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같은 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7유형, 8유형 같은 학교들이 많이 이제 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5유형 아니면 6유형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네가 세웠지만은 국가 재정 많이 지원되니까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자율형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국가 재정 지원 하나도 안 받지만은 국가가 운영에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는 식으로 전락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학 정체성 연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독교 교육의 의지가 다시 불타올라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법인, 우리 이사장님들, 이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이 기독교 학교가 왜 존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건학정신과 정체성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그 피릿이, 이런 비전이 불타올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 자체가 비전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독교 사학의 신뢰 회복 및 이미지 제고입니다. 이번 우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청렴과 진실. 기독교 학교가 이 적어도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비가 없는 학교 기독교 사학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 그런 점에서 기독교 사학 자정위원회가 아마 우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출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우리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 기독교 사학이 끼친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은 미담들이 지금 기독교 학교 안에 있습니까만은 이게 소개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학교 선택권 운동이에요. 저는 학교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모들이 사실은 다 기독 학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믿음대로 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부모의 학교 선택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기독 학부모 운동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정부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모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 유권자들이고 이게 다 표와 연결이 될 때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6번째는 기독교 사학 유관기관 연대입니다. 이거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특별히 지금 이 일반 사립학교하고 또 연합을 해야 돼요. 사학법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학의 제도적인 어떤 법적인 개선을 위해서 일반 사립학교 연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진영 안에도 기독교학교 연맹이라든지 기독교학교 연합회라든지 또 뭐 기독교학교 교육 연구소라든지 여러 이 유관 단체들하고 거의 한 몸이 돼가지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 교목 단체, 기독 교사 단체, 기독 학부모 단체들과의 연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현재 정권이 굉장히 사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보가 되면 안 되고 보수가 되면 되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 사학에 대해서 진보 쪽도 이해할 수가 있고 보수 쪽도 협력할 수가 있는 그래서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진일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립학교라는 게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처럼 중요한 진보의 가치는 없거든요. 또 공동체를 또 중시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남북 통일을 또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건학 이념대로 교육할 수 있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이제 보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125년 기독교학교 역사에 최초로 출범하는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회로서의 최초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역사적인 장소에 와 계신 것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의 기독교 사학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그 명실상부한 원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이 기독교 사학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양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힘있게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